사대부들은 자신들이 머무는 특정 공간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그에 대한 소회, 소회는 뭐 소감, 생각, 유학자로서의 지향, 뭐 추구하는 목표, 무슨 이상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양반들은 가에서는 향촌에 응가하는 자 시골 지방에 응가하는 화자가 생계를 유지하며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고 안빈낙도 가난 처지에 만족하면서 즐기는 거, 자연을 즐기는 거. 나는 섬으로 유배된 화자가 그것에 느끼는 다양한 심정을 드러낸다. 자, 나 작품은 섬으로 유배된 화자. 가 작품은 향촌에 응거한 화자야. 얘는 유배는 아니야. 자, 다도 한번 볼까? 자, 낯선 것을 보면 짓는 총나라의 개와 관련된 고사를 통해 옛날 옛 이야기 사람들이 그릇된 습성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는 사람들이 잘못된 습성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이게 주제입니다. 악을 일상으로 여기는 당시 세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좋지 않은 것을 군왕이 부정적인 현실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왕이 이게 좀 더 구체화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릇된 습성이 바로 뭐에 해당이 돼요? 악을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당시 세태. 이게 잘못된 그릇된 습성을 가지게 된 상황과 같은 말이 되겠죠. 다작품은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일일이 해석하겠습니다. 챙개는 넉넉. 자, 제목은 수남방언가. 이게 저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자가 써 있으면 좋을 텐데 한자가 없어서 아쉽게도 가볼게요. 생계, 생활. 는 넉넉지 않아도 뜰이나마 풍족하니 안분지족. 넉넉지 않다, 가난. 하지만 가난하게 살아도 서러운 줄 모르겠다. 이 안분지족입니다. 두 줄. 동쪽에서 지는 햇볕은 따뜻하고 북쪽에서 부는 바람 온화하여 지팡이 바삐 짚고 동쪽 언덕에 기대어 서서 비견은 해석 안 해도 되고요. 기대어 서니 금산은 금빛 실은 버드나무 그림자요 설색 눈과 같이 하얀 색은 매화로구나. 대꾸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꾸도 쓰였고 노란 실이라거든요. 금사는 황금색 실, 버드나무 그림자. 이거 봄입니다. 봄. 계절감. 봄의 풍경이에요. 여기는 흰색, 눈의 색깔이니까 여기는 노란색, 금색 실처럼 늘어진 금색 실처럼 늘어진 건 버드나무의 빛깔이고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은유가 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화는 홍매화가 아니라 백매화. 백매화. 산새는 봄을 맞아 노래하며 지적이고 꽃은 비온 후에 웃음을 머금었다. 자, 여기는 산새는 여기서 청각적 소재, 시각적 소재인데 노래한다, 웃음을 머금었다. 여기는 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봄. 자, 사계절의 온갖 경치 실컷 다 본 후에, 자, 여긴 봄이었어. 근데 이곳에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는 봄의 풍경만 일단 대표적으로 제시해 줬는데, 자, 그래서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온화한 이유는 봄이기 때문인 거야, 지금. 원래 겨울이라면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아주 날카롭고 매서울 텐데, 봄이어서 이 봄의 풍경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고, 근데 이 봄만 즐긴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사계절의 온갖 경치를 실컷 다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예, 이봐 아이들아, 서쪽 밭에 일이 있다. 아이들아 청자. 따비, 호미 각 다 제각각 챙겨라. 농기구로 해석할게요, 그냥. 자, 여기에서, 자, 여기 볼게요.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어. 어, 여기서 한번 끊어지고, 여기서 한번 끊고. 그리고 그런 자연을 즐긴 후에 이제 일하는 겁니다. 일. 농산일이겠죠. 갈면서 짊어지며 여러 일항을 마치네. 논밭 일항을 다 간 후에 광주리 들르면 뒷산에 올라가니 어린 취 못다 크고 고사리 다 살쪘다. 고사리 풀 취는 취나물 채 다 크지 못했고 고사리는 살쪄 있고 꺾고 담고 바구니 다 못 채워서 공우리에 올라 앉아 채미가를 길게 불러. 채미가는 뭐 어휘풀이가 있어야 되는데 고사리 캐는 노래. 그래서 지금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농산이라는데 서쪽 밭에서 일을 하고 일단 그 농기구 차려서 그 밭에서 일한 다음에 이번 어디로 합니까? 뒷산에 올라가서 이런 것들을 캐서 바구니에 담다가 산봉우리 산꼭대기 산봉우리로 올라가서 이런 것들을 울려 퍼진 소리에 가슴속이 상쾌하니 무대에서 바람을 쐰들 이보다 더하겠는가 서리뻗 여기가 최고. 무대는 밑에 어휘풀이가 뭐라고 나오니 명예와 이익을 잇고 지낸다는 공자와 관련된 고사. 자, 공자의 삶이었던들 이보다 더했을까? 자, 명예와 이익을 잇고 지낸다. 부귀공명을 멀리하는 삶인들 이보다 더하겠는가? 이런 거예요. 고사 인용. 잠시 산책하고 누추한 집에 돌아오니 이번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집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 구경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끊어가면 되겠죠. 이게 알아둬야 될 게 이 고사리가 있잖아. 고사리라고 하는 채소는 음, 지조 절개를 상징하는 옛 인물 중에 새로 바뀐 왕이 이전의 왕을 몰아내고 바뀐 왕이 그 왕을 모실 수 없다고 어, 산에 은거해서 산에서 지내다가 풀이나 캐먹다가 굶어 죽은 충신이 있거든. 그래서 고사리는 단지 그냥 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고사리 캐는 노래라는 건 부귀 영화를 멀리하고 그리고 지조절개를 지키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산산치과 누추한 집에 들어오니 아이는 문에서 기다리고 새술은 익어간다. 한 잔 또 한 잔 마시는 술 즐겁게 낚싯대에 비껴들고 낚시터를 찾아가니 미끼 없는 낚싯대에 고기가 다 무는구나. 자, 미끼 없는 낚싯대는 강태공의 고사랑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고기 잡을 욕심이 없는 상태. 그러니 고기가 다 물어. 왜?
어조도 물고기와 새도 내 뜻, 내 마음을 알아 의심하지 않네. 의심을 했으면 아예 다가오지도 않고 물지도 않았겠죠. 의심을 자기를 잡으려고 낚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와서 물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물어서 잡아도 풀어줄 걸 아니까. 네, 됐지? 그래서 욕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넓디 넓은 물결은 밤낮을 쉬지 않고 물결은 흐르거나 파도치는 거지. 물가에서 쉬지.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낚싯대를 들고 낚시하는 건 한가한 삶을 상징하는 거야. 자, 휘파람 불며 언덕에 올라 휘파람 불며 하루 또 하루 산수에서 소일하니. 지금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니 산수의 즐거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나밖에 누가 또 알겠는가? 서리법 자부심 나만 알아 아무도 몰라. 흰 갈대 해치고 붉은 엿귀 깔고 앉아 색채 대비 색채어도 쓰였죠. 자, 흰 갈대 붉은 엿귀 국화 자, 가을의 계절감입니다. 흰 갈대꽃 산에 뛰어 밝은 달을 맞으니 끝없는 맑은 경치 나 혼자 즐기노라. 북풍이 으스스하고 흰눈이 날리니 이번에는 뭐? 이번에는 가을. 북풍은 겨울바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흰 눈이 바로 뭐예요? 오케이, 겨울. 자기가 머문 곳에서 지내는 사계절의 풍경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나 봐. 했었을 수도 있겠지. 언덕과 골짜기가 경유굴이 되었거늘 옥으로 만든 굴이라고 하는데 눈 덮인 풍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은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치장했다. 눈썹을 찡그리며 시를 읊으니 시흥이 더욱 새롭다. 이 눈썹을 찡그리는 건 기분 나빠서라기보다 눈부셔서 눈썹 찡그린다. 사계절 경치가 다 제각각 재촉하니 뭐를 시의 흥을 시를 쓰라고 어떤 내 흥겨움을 재촉하니 업시키니 게으른 이 몸이 언제나 한가해질까. 이거 만족스러운 거야 이거 지금. 기쁨이 다하니 근심도 많이 난다. 갑자기 여기 갑자기 뜬금없어 내용이. 나라 걱정 이렇게 즐겁게 지내면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다 보니 근심도 갑자기 많이 생긴다. 변방의 병사는 자, 국경 근처가 변방이죠. 언제쯤 돌아오겠으며 군에 갔던 사람이 임금은 정치를 어찌 잘 돌보시고 계시는가 걱정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나 작품 제목은 금강영원로 이것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한자가 없어서 다시 들어오죠. 봅시다. 늙고 병든 이 몸이 배조차 지극히 무거우니 지은자가 큰가 봐. 극증 일월에 일만 염려 찬재 같다. 극증 일월은 가시 울타리 속에서 갇혀 세월을 보내. 그냥 유배지 생활에
여기 지금 아까 유배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유배지의 생활에 일만 염려, 수많은 점, 염려, 근심은 차가운 재와 같다. 지규법. 여기 뭐야? 차갑게 식은 재래요. 그래서 속이 타고 타서 재만 남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걱정하느라, 저기, 걱정하느라 그 걱정으로 속이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것 같다. 차가운 재만 남은 것 같다. 이 부분은 뭐에 대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걱정, 근심이 많음을 비유했다. 그러고 창호산의 먼 구름에 피눈물은 무슨 일인가? 피눈물. 창호산은 뭐라고 나오니? 정조의 죽음에 대한 슬픔. 정조가 죽었나 봐요, 임금. 왕의 죽음. 왕의 피눈물, 그 슬픔. 왕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 자, 세상에 괴로운 일로 밤잠이 없어 큰 병이로다. 잠,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늙은이 예상 일을 내라고 면할 소냐. 면할 수 없다. 서리법. 이 늙은이 예상 일이라는 건 당연히 늙으면 누구나 겪는 일을 왜 늙으면 밤잠 없어진다며. 큰 병이론 병이긴 한데 늙으면 누구나 겪는 일을 나라고 어찌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한다. 지금은 지금이라고 해도 돼. 지금 임생각 자별 특별하니 유, 특별하다 이 생각이 많이 나니 많이 나니 잠든 후나 잠든 후에나 잊을 수 있을까 하노라.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이때 임은 임금. 여기서는 정조라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래서 늙으면 밤잠이 없어집니다. 화자인 나도 늙어서 지금 잠들지 못해요. 그러다가 잠이 들기는 하긴 할 텐데 잠들면서 깨어있는 이 동안에 뭐 한다고? 임금에 대한 그리움 가지고 있다가 잠든 해나 잊어볼까 하노라 이런 겁니다. 죽어도 못 잊을 일은 군친의 은혜로다. 임금과 부모의 은혜 묶어서 군은 임금, 친은 부모. 부모가 날 사랑하시기는 예사거니와 예사는 당연하거니와 혹은 흔하거니와
하다 늘 있는 일이지만 임금이 자식같이 보시던 은혜는 더욱 만극하여라. 끝이 없구나. 더 감사하고 크다. 큰 은혜다. 임금이 자신을 신하를 자식같이 보아주는 은혜는 훨씬 더 크다. 똑같은 은혜더라도. 자, 새와 짐승 중 못된 것은 새 짐승들 중에 못된 것은 두루미 너로구나. 두루미를 너라고 표현해요. 의인아. 너로구나. 영탄. 물론 뭐뭐 하여라도 하구나로 해석하면 은혜로다도 영탄입니다. 자, 왜 두루미를 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겉풍신. 자, 겉모습과 헛소리로 사람을 어리운다. 어린다는 뭐라고 해줄까? 어, 홀린다. 어, 혹은 어리석게 만든다. 바보로 만든다. 자, 이 겉모습과 헛소리가 바로 두루미의 특징이고요. 그 모습으로 사람을 홀리는. 아마도 주인을 위하여 때때로 우는 닭만도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여기 두루미는 부정적이고 닭은 긍정적 대조됩니다. 대조라고 쓸게요. 그래서 두루미는 뭐겠어요? 내가 지금 유배지 같잖아. 유배지를 떠나보내게 만든 왕 주변의 간신, 왕을 홀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들어갑니다. 섬은 조개 등만 하고 바다는 일배수 같아. 조개 껍질 정도만 하고 바다는 한 잔의 물 같아서. 자, 대꾸와 지규. 비록 그러하나 이 내 몸을 용납하였으니 아마도 세상의 넓은 곳은 여기뿐인가 하노라. 이때 섬은 뭐냐? 섬으로 유배됐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섬 주변의 풍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 이때 섬은 화자의 유배지. 봐봐. 섬은 작고 바다도 넓어 보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여기에 의지해서 살 수 있어. 그 정도면 겉으로 객관적으로는 작아 보여도 충분히 넓은 곳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 자기가 머물게 된 유배지의 어떤 풍경을 노래한 작품. 맨 마지막은 이것도 해줘야 되겠죠. 촉겸 폐일월 총나라의 개가 해를 보고 짖는다.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평소에 총나라의 남쪽은 항상 비가 많이 오는데 개는 해를 보면 짖는다고 하였다. 개는 해를 보고 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과 다름을 보고 짖는 것이다. 해를 보고 짖는다라고 고사에서는 나오는데 이게 촉견 총나라 개 짖을 폐 일 해달.
이게 그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촉견표라는 게 뭘까? 식견이 좁은 사람이 현인의 언행을 의심하여 하는 일을 비유해 이르는 말. 식견이 부족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여기 잠깐 볼까요? 원래 뜻이 어떤지. 첫 달랑 봅시다. 총나라 지금 사천은 일대는 산재 많고 운만 1년 내내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 이 탓에 이곳의 개들은 모처럼 해를 보면 뜬금없는 것을 여겨 지는다는 데서 유래했다. 음, 그래서 한자에서 이런 것들도 막 저기 하는데 다른 것들은 그 정도. 자, 한번 가보자. 그런데 개는 해를 보고 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통과는 다름을 보고 짖는 것이다. 이 개는 총나라에서 태어나고 총나라에 자라서 다만 총나라의 하늘만 보았을 뿐이고 총나라 이외의 하늘은 보지 못해서 오직 총나라의 하늘에는 항상 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총나라 밖에는 늘 해가 있다는 것은 모른다. 식견이 좁은 사람. 그러니 비가 오는 것이 일상적이고 해가 떠 있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총나라 계획에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면 곧 이상한 것이니 이상한 것이면 그것을 짓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총나라 계 입장에선.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보면 비가 오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고 어두컴컴함이 일상적인 것이다. 일상적인 것이 눈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하니 마음이 스스로 편해지는 것이다. 그 그늘이 점철리고 해가 넓게 구르면서 눈앞에 지나가면 더욱 드물게 되고 해 뜨는 건 차례로 익힌 것이 아니니 익숙한 것이 아니니 마음에 스스로 놀라게 되고 그렇게 놀라니 어찌 짖지 않겠는가? 짖을 수밖에 없다. 어, 자, 청나라의 교가 항상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다면 곧 걔는 해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비를 짖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이 아니었다면 곧 사람들은 선을 짓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악을 짖었을 것이다. 아, 요 멘트가 요 멘트네. 자, 이렇게 할게. 지금 뜻은 어떻게 되냐? 촉나라 개는 비 오는 상황을 일상적인 거로 여겨서 그죠? 짓지 않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일상이어서 짓지 않아요. 아, 글씨 참 잘 쓰고 싶은데 짓지 않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매칭시키면서 비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걸 당연한 것으로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신하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항상 비가 오는 것이고 악을 항상 행하는 것뿐이다. 평소에 총나라의 하늘에서 구름이 끼고 흙비 내리는 날씨를 다소 뜸하게 하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며 한 세대의 날씨를 파악하여 계획 어두운 길을 크게 쓸어버리고 악이 일상적이지 않게 한다면 곧 해를 보고 짓고 올바름을 보고 지저대는 것에 대한 걱정이 함께 끊어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때 뭐야? 신하는 올바른 신하는 이래야 돼. 신하가 걱정해야 될 건 뭐야?
비가 오는 것 같은 말, 악을 항상 행하는 세태, 사람들. 그래서는 안 돼. 왜냐면 그래서 신하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악이 일상적이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해가 떠 있는 날씨를 일상적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정치를 행해서 이상한 걸 보면 비가 내리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보고 올바르지 않은 걸 보면 비가 내린 걸 보면 악이 행해지는 걸 보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짓는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신의 일인 거지. 또 갑시다. 오라. 해를 보고 짓는 개는 총나라 날씨에 있고 날씨에 있는 것이 여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 여기서 이거는 총나라의 날씨는 자연 현상이어서 인력으로는 어떻게 될 수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올바름을 보고 짓는 습성은 군왕이 왕이 한번 마음을 바꾸어 옮기는 사이에 있는 것이다. 자, 올바름을 보고 짓는 습성은 왕의 의지로 왕의 올바른 정치로 충분히 가능하다. 신하가 이 글을 짓는 것은 자기 자신이겠네요. 여기 신하. 여기에 신하도 글 쓰는 거. 하늘 가운데 해가 어두운 흙에 상하지 않게 하고자 함이고 그래서 항상 해가 떠 있게 올바름을 보고 짖는 개들의 소리가 이 새는 영원히 끊기게 끊어지게 하고자 할 함이다. 이 글을 쓴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가 오는 상황이 항상 있는 건 악이라는 것이 일상으로 행해지는 부정적인 세태. 그것을 고치는 건 누구다? 왕이다. 그것을 충고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작품. 벌써 43분이야. 짧은 거 없나? 요건 좀 짧다. 보자. 자, 이 작품은 편견과 차별로 상처받은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 소수자들. 자, 편견과 차별에 의해 상처받은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들을 현실적, 현, 그들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도 있지만 단순히 피해자로 머무르지는 않는다. 외모의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위로하기도 한다. 그 약자들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의 차별받는 걸 부당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힘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갑시다. 줄거리가 있으면 줄거리 먼저 읽는 거예요. 제목은 이슬람 정육점. 차별받으며 살아온 고아인 나는 나의 캐릭터 일단 고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차별을 받고 살아왔어요. 얼굴을 스크랩하는 취미가 있다. 얼굴을 스크랩하는 취미 도대체 나가보죠. 유엔군으로 참전했다가 한국에 정착한 터키인 하산은 자 유엔군을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과 비슷한 흉터를 지닌 나를 어?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데려와 보살핀다. 하사는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고 폐렴까지 걸려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 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목은 이슬람 정육점. 자, 터키인인데
핫산이 나를 고아원에서 입양해서 키우나 봐요. 자, 사람들은 핫산 아저씨를 두려워했다. 핫산 아저씨가 겁을 준 적도 없고 불량스럽게 대한 적도 없고 품에 무기를 숨긴 것도 아닌데 말이다. 자, 사람들은 핫산 아저씨를 두려워합니다. 그 자체가 차별일 수도 있죠. 그들은 핫산 아저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들과 다르는 사실 하나뿐. 코스염을 길러서 눈이 더 깊고 그윽해서. 자, 그러면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일종의 여기 코스염을 기르고 외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차별, 편견인 거죠. 에서 드러나는 감정.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한 자는 행복한 삶을 살았으니 분명하다. 차이가 유사성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 유사성의 그림자 차이는 왜냐면 잘 봐봐.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한 자는 행복한 살았으면 살았을 것이다. 왜? 그걸 안다 해도 자연스레 생겨나는 불쾌감과 공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 한번 오줌을 누기 시작한 방광이 텅 빌 때까지 멈추기 어렵듯이 타인에 대한 혐오감은 그러한 감정이 생겨나게 된 원인이 제거되거나 그 혐오감을 정당화 적당히로 찾아낼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고려하였지 않았으므로 그 말을 한 사람은 행복했던 자이다. 자, 왜 행복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요 말을 한 사람이 왜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근거가 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거예요. 우리가 같다와 유사성 차이는 다르다잖아. 같은지 다른지는 비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유사성의 그림자라는 건 같음을 확인하면서 알게 되는 다름이 확인이 되죠. 그중에 뭘 위주로? 같음을 위주로 중심에 놓고 이 말은 그것으로 파생되는 다름일 뿐 유사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은 행복했다는 거죠. 왜? 그 다름에 의해서 혐오를 받던가 아니면 불쾌감이나 공포 그리고 혐오감이라는 감정이 그 다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무시해도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름에서 오는 공포, 불쾌함, 혐오의 문제를 무시해도 상관없는 사람들. 핫산 아저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아이들 혹은 강포에 쌓여 어선 눈을 뜬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그 아니 어머니 뱃속에 여전히 웅크려 있는 생명들 자신과 다른 이유로 상대를 경멸이 좋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생명체들은 핫산 아저씨를 보고 까르르 웃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건 결국 혐오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지금 이 글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지. 자, 봅시다. 나는 스크랩한 얼굴들을 재배열했다. 뭐 사진을 찍어서 뭐 저기 하나 보지? 납니다. 1인칭 시점. 흔히 한국인의 전형이라 여겨지는 얼굴들을 기준 삼아 가운데 두고 그와 비슷한 얼굴들을 사방에 배치하는 식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몽타주와 비슷한 작다. 하지만 나는 우연의 효과를 노리지는 않았다. 이것은 분명히 목적이 분명한 작업이었다. 자, 그 목적이 뭐냐 도대체? 뭐냐? 나는 얼굴로 이루어진 세계 지도를 만들 생각이었다.
얼굴들은 자신의 옆에 붙은 얼굴과 유사해야 한다. 이게 일종의 규칙. 자, 목적은 뭐다? 얼굴로 이루어진 세계지도. 그걸 만들기 위한 또 목적은 뭔데? 아주 작은 차이만 있으면 된다. 코가 조금 더 높거나 낮거나, 눈이 조금 더 깊거나 얕거나, 광대뼈가 조금 더 돌출했거나 주저앉았거나, 피부가 조금 더 밝거나 어둡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한 시간이 흘러서 내가 선택하는 얼굴은 기준점이었던 전형적인 한국인 얼굴. 아까 어디였죠? 여기 가운데에 둔 이 얼굴. 딴판에도 그렇지. 중간에 한국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두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쪽으로 점점 퍼져나가게 되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겠죠. 이건 6살, 10살짜리 아이가 15살짜리 친구를 지녔는데 그 친구에게 20살짜리 친구가 있고 이 친구에게 30살짜리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10살짜리 아이가 100살 노인과 친구가 된다는 농담과 비슷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농담처럼 무례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이렇게 해서 그 차이, 조금의 차이가 있는 사진을 옆에 계속 두는 방식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갔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완전히 딴판이 되는. 그런데 이 작업은 무리하지는 않다. 내 지도에서 한국인은 중국인이 되기도 하고 있으며 아랍인이 되기도 했다. 대륙을 넘어 아프리카인이 되기도 했고 유럽인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통나무 집에 거주하기도 했으며 북극에선 이글루를 지었고 파타고니아에서 목장을 운영했다. 반얀나무 그늘 아래 해먹에서 잠들었고 짚이 깔린 정글의 오두막에서 잠들기도 했다. 남십자성과 북십자성을 동시에 볼 수 있었고 사막과 바다를 동시에 걸 수 있었으며 동시에 거닐었으며 낙타와 야크를 돌아다녔다. 나는 완성된 지도를 핫산 아저씨에게 보여줬다. 그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육점에 갔다가 가게는 정육점 문을 열지 못하고 오래도록 자신의 정육점을 바라만 보다 돌아왔다. 왜? 지금 어때? 상태가 자,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고 폐렴에 걸려 몸이 좀 쇠약해졌기 때문에. 이 완성된 지도가 의미하는 건 뭐니? 다를 게 없다는 거야. 그 세계 지도를 점점 사진을 배치해 나가면서 그들도 결국 한국인이라는 거야. 그렇게 전혀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도. 숨을 곳을 찾는 사람처럼 집안을 못하며 해집고 다니더니 격렬한 육체 노동을 마친 사람처럼 지쳐서 잠들었다. 자, 집안 안을 못하며 해집고 다니는 행동. 바라만 보다 돌아오는 행동. 이게 하산 아저씨 보여준 모습이야.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더듬었고 그의 가슴팍이 불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거렸다. 금식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물조차 마시지 않았다. 그의 메마른 입술은 갈라졌고 꽃수염은 윤기를 잃었다. 나는 핫산 아저씨 머리맡에 완성된 지를 놓고 그가 기도 시간에 맞춰 깨어나길 기다렸던 것이다. 기도하기 위해 일어난 핫산 아저씨는 내가 만든 지를 물고래 바라보았다. 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을 발견한 것 같구나. 이게 바로 뭐겠어요? 그걸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아저씨예요. 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얼굴을요. 아저씨는 어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답고 어떤 터키인보다 더 터키인다요. 한국인이 터키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 맞아요. 분간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아무나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림 속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완성된 지도죠, 이게. 거기는 다름이 없는, 차별이 없는. 자, 터키인지, 자, 여기에서 이거는 어떤 동질성, 어떤 인류의, 인류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인종과 민족과 나라를 벗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런 거지. 그래서
그림이에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꿈 같은 거죠. 네가 아는 현실을 옮긴 거라고 생각했다. 안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 우정, 평화, 자유 그런 말이 있지만 그런 말 알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처럼요. 난 너한테 그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없다. 하지만 네가 이런 걸 알게 될 거라고 짐작은 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겠었단 말이죠. 이렇게 난폭하고 더러운 녀석이 될 줄. 핫산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를 난폭하게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너 자신이란다. 핫산 아저씨는 나를 끌어당겨 자신의 넓은 가슴팍에 품었다. 그의 가슴팍은 단단하지 않았다. 네 흉터는 그냥 흉터가 아니란다. 그 흉터는 역사가 날념된, 연색된 것이야. 내 몸의 모든 흉터들 역시 내 개인사가 날념된 것들이지. 자, 흉터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가. 특히 이때 역사는 큰 역사라기보다 나 자신의 한 사람의 역사가 들어가. 나는 핫산 아저씨가 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역사가 나렴된 흉터. 이 말은 내게 묘한 기분을 불러 일으켰다. 자, 그래서 이 흉터는 그 사람에게 한 개인의 인생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가 또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50초면.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일단 두 문제 관련된 거 자료에서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 다은아, 잠들었니?